오늘 아침 눈을 뜨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오늘도 버텨야 하는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으셨나요? 저는 지난주에 한 분을 만났습니다. 60대 중반의 남성분이셨는데요.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젊었을 때는 힘들어도 희망이 있었다고요. 앞날이 있었고, 뭔가 나아질 거라는 기대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다르답니다.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힘들어하고 본인은 본인대로 늙어가는 몸을 느끼면서 이게 뭔가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비단 그분만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 모두가 느끼는 감정 아닙니까? 물가는 계속 오르고 병원비 걱정에 노후 걱정에 자식 걱정까지 어느 하나 마음 편한 게 없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 쇼펜하우어가 남긴 5가지 말입니다. 이 말들은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도 조금은 가볍게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을 추구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불행을 피하라고 말했죠. 이게 무슨 차이냐고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우리는 평생 행복을 쫓아 달려왔습니다. 더 많이 벌고,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성공하고, 그러면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모든 걸 어느 정도 이뤄놓고 보니까 행복하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답합니다. 인간의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이기 때문이라고요.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화가 났습니다. 뭐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이 다 있나 싶었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 말이 맞더라고요. 우리는 늘 무언가를 원합니다.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싶고, 덥면 시원한 곳에 가고 싶고, 외로우면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요. 그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괴롭습니다. 그리고 충족되면요, 잠깐 동안은 좋습니다. 하지만 금방 또 다른 욕구가 생깁니다. 끝이 없어요.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진자운동에 비유했습니다. 인간의 삶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진자와 같다고요. 뭔가를 간절히 원할 때는 고통스럽고 그것을 얻고 나면 권태로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에 공감이 가시나요? 은퇴하기 전에는 매일 출근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언제 편하게 쉬나 그 생각뿐이었죠.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까 어떤가요? 할 일이 없어서 답답합니다. 하루가 너무 깁니다. 이게 바로 진자운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의 첫 번째 답변이 나옵니다. 첫 번째, 기대를 낮춰라.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생에서 큰 기쁨을 기대하지 말라고요. 대신 작은 불행들을 피하는 데 집중하라고 합니다. 이게 처음에는 너무 소극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뭐야, 그냥 포기하고 살라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대부분 기대가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이렇게 해주길 바랐는데 안 해줘서 서운하고, 배우자가 저렇게 해주길 바랐는데 안 해줘서 화가 나고, 내 노후가 이럴 줄 몰랐다고 실망하고, 다 기대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냉정하게 말합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거라고요. 사람들은 당신이 바라는 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삶은 당신이 꿈꾸던 그림처럼 펼쳐지지 않아요. 그러니 애초에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마라. 그러면 실망할 일도 줄어든다는 겁니다. 실제로 저는 이 방법을 써봤습니다. 어느 날부터 자식들에게 기대하는 것을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하길 바랐는데 그 기대를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 달에 한 번 전화가 와도 고맙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왜 이제야 전화하냐고 서운해했을 텐데 이제는 전화 왔네. 고맙네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지혜입니다. 인생을 낮은 곳에서 시작하세요. 그러면 모든 것이 감사가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라. 쇼펜하우어는 평생 혼자 살았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고, 친구도 많지 않았어요. 그는 의도적으로 고독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았거든요. 대부분의 인간관계가 우리를 더 피곤하게 만든다는 것을요. 여러분, 솔직해집시다. 사람 만나는 게 즐거우세요? 물론 가끔은 좋습니다. 오랜만에 옛 친구 만나서 수다 떠는 것도 즐겁죠. 하지만 매번 그런가요? 많은 경우 우리는 의무감 때문에 사람을 만납니다. 모임에 가야 할 것 같아서 가고, 안 가면 뭐라고 할까봐 가고, 혼자 있으면 외로운 사람처럼 보일까봐 억지로 나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나고 나서는 더 피곤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정신을 가진 사람은 고독을 사랑한다고요. 왜냐하면 고독 속에서만 자기 자신과 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요. 이 말이 처음에는 거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마치 나는 특별해서 혼자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들리니까요.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건 이겁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과 편안하지 않다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로울 것이다. 반대로 당신이 당신 자신과 편안하다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을 것이다. 60평생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늘 누군가의 무엇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이고 딸이고, 누군가의 남편이고, 아내이고, 누군가의 부모이고, 누군가의 직장 동료였죠. 그런데 나는 누구인가요? 온전히 나 자신으로서 나는 누구입니까? 많은 분들이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합니다. 평생 타인을 위해 살아왔기 때문에 정작 나 자신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게 두렵습니다. 나 자신과 마주하는 게 불편해요.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권합니다. 고독을 연습하라고요. 혼자 있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심심하고, 불안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과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당신은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 휘둘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요즘 매일 아침 1시간씩 혼자 산책을 합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그냥 걸어요. 처음에는 그 시간이 지루했습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한 달쯤 지나니까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하루에 30분이라도 좋습니다. 완전히 혼자만의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핸드폰도 꺼두고요.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계속하다 보면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될 겁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세 번째, 타인과 비교하지 마라. 쇼펜하우어는 명확하게 말합니다. 인간의 불행은 대부분 비교에서 온다고요. 우리는 항상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합니다. 옆집은 차를 바꿨는데 우리는 아직 옛날 차를 타고 다니고, 친구는 자식이 좋은 직장에 들어갔는데 우리 애는 아직 방황하고 있고, 같이 다니던 동창은 사업에 성공했는데 나는 그저 그렇게 살고 있고, 이런 비교들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그 사람의 삶 전체와 바꾸고 싶습니까? 우리는 보통 남의 좋은 면만 봅니다. 저 사람은 돈이 많아. 저 사람은 건강해. 저 사람은 자식이 잘 됐어. 이렇게 부분만 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삶 전체는 어떤가요? 그 사람에게도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숨기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지인을 만났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분이었어요. 큰 집에 살고, 자식들도 다 성공했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털어놓더군요. 본인은 지난 10년간 우울증으로 고생했다고요. 아무도 몰랐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매일 힘들었다고 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남의 삶을 정말 모릅니다. 우리가 보는 건 그저 표면일 뿐이에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비교하라고요. 오늘의 내가 어제의 나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작년의 내가 올해의 나보다 더 불안했다면 나는 성장한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입니다. 저는 요즘 일기를 씁니다. 간단하게 하루에 3줄 정도만요. 오늘 좋았던 일 하나, 배운 것 하나, 감사한 것 하나.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지난달 일기를 다시 읽어봅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내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게 보여요. 한 달 전에 고민하던 것들이 지금은 별것 아닌 게 되어 있고, 한 달 전에 힘들어하던 일들이 지금은 해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작은 발견들이 저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남과 비교하면 항상 부족해 보이지만, 과거의 나와 비교하면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1년 전의 나를 떠올려 보세요. 그때와 비교했을 때 지금의 나는 어떤가요? 분명 어떤 면에서는 성장했을 겁니다. 그것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스스로를 칭찬해 주세요. 자, 이제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천천히 들어보세요. 네 번째, 고통을 받아들여라. 쇼펜하우어의 철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고통을 없애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보통 고통을 적으로 생각합니다. 고통이 오면 빨리 없애려고 합니다. 아프면 약을 먹고, 슬프면 기분을 전환하려고 하고, 외로우면 사람을 만나려고 하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다르게 말합니다. 고통은 삶의 일부라고요. 고통 없는 삶은 없다고요. 그러니 고통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고통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라고 합니다. 이게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고통을 왜 받아들여야 하나요? 당연히 없애려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평생 고통을 피하려고 달려왔는데 고통이 사라졌나요? 오히려 고통을 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고통은 더 커집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나이가 들면서 몸이 아픈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관절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이걸 우리는 보통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온갖 치료를 받고 약을 먹고 그래도 안 나으면 절망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다르게 접근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늙으면 몸이 아픈 게 당연하다. 그게 자연의 섭니다. 그러니 그것을 문제로 보지 말고 그냥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라. 받아들인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관리는 해야죠. 운동도 하고 필요한 치료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마음가짐이 다른 겁니다. 이게 없어져야 정상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건 자연스러운 거고 나는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불안이 줄어듭니다. 왜 나만 이럴까? 언제쯤 나아질까? 이런 생각들이 사라져요. 대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저도 몇 년 전부터 만성적인 통증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너무 괴로웠어요. 언제 나을까? 왜 나만 이럴까? 이런 생각들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생각을 바꿨어요. 아, 이건 내 삶의 일부구나. 이제 이건 나를 따라다니는 친구 같은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신기하게도 통증 자체는 똑같은데 그로 인한 고통은 줄어들더라고요. 이게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지혜입니다. 고통을 적으로 보지 말고 삶의 동반자로 받아들이는 것. 그러면 고통은 여전히 있지만 당신은 그 고통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5번째,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고요.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실제한다고요. 우리의 불행은 대부분 과거나 미래에서 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 걸 저렇게 했어야 했는데 이런 후회들. 혹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건강은 괜찮을까? 돈은 충분할까? 이런 걱정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바꿀 수 없어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걱정해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바로 이 순간, 당신이 숨 쉬고 있는 이 순간,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순간. 이것만이 진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를 사는 사람은 언제나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현재 순간은 항상 충만하기 때문이라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여기 있다는 뜻입니다. 숨 쉴 공기가 있고, 앉아 있을 의자가 있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물론 문제는 있습니다. 해결해야 할 일들도 있고, 걱정거리도 있어요. 하지만 바로 지금 이 순간에는 그런 문제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나요? 대부분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걱정은 머릿속에만 있습니다. 저는 요즘 이런 연습을 합니다. 불안하거나 걱정이 될 때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문제가 있나?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오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괜찮아요. 숨을 쉬고 있고 건강하고
안전합니다. 문제는 내일이나 다음 주나 내년에 있을지도 모르는 일들이에요. 그럼 그 걱정을 내려놓습니다. 내일의 문제는 내일 생각하기로 해요. 지금 이 순간은 지금을 살기로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안이 확 줄어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불안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진짜 문제가 있나요? 바로 지금요. 아마 대부분의 경우 없을 겁니다. 그럼 그걸 인식하세요. 아, 지금 이 순간 나는 괜찮구나. 이렇게요.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현재에 사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쇼펜하우어의 5가지 지혜를 살펴봤습니다. 첫째, 기대를 낮춰라. 큰 행복을 기대하지 말고 작은 불행을 피하는 데 집중하라. 둘째,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라. 자기 자신과 편안해지는 법을 배워라. 셋째, 타인과 비교하지 마라. 어제의 나와 비교하라. 넷째, 고통을 받아들여라. 고통은 삶의 일부이며 그것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라. 다섯째,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마라. 이 5가지는 단순히 철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혜들입니다.